정승진 뉴욕주 상원 16선거구 민주당 예비후보 측이 제기한 토비앤 스타비스키 의원의 유권자 청원서 오류 2위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정승진 후보는 기자회견을 갖고 이에 따른 공정한 검시를 강력 촉구한 바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이를 지카 바이러스 전염 지역인 플로리다주에 임산부의 방문을 금지하는 새로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빌 드블라주 뉴욕시장이 2일 빌 브레튼 뉴욕시경국장의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임은 빌 브레튼 해임을 요구하는 시위 직후에 이뤄졌습니다. 이를 퀸즈 아파트에 강도가 침입해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 용의자는 체포 과정에서 경찰이 쏜 총에 맞아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2일 오전 1시경 브루클린 베드포드 스터비션 할시 스트릿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한 명이 숨지고 다른 한 명이 총상을 입었습니다. 금문교와 샌프란시스코만이 내려다 보이는 샌프란시스코의 프레시디오 국립공원에 한국전쟁 기념비가 들어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일 KTV 뉴스투데이를 시작합니다. 정승진 뉴욕주 상원의 16선거구 민주당 예비후보 측이 제기한 토비앤 스타비스키 의원의 유권자 청원서 오류 2위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정승진 후보는 기자회견을 갖고 이에 따른 공정한 검시를 강력 촉구한 바 있습니다. 뿌리 깊은 주류 정치권의 담합에 따른 공정치 못한 선거 행정 반행이 또다시 재현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뉴욕 선관위의 결정은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2일 열린 스타비스키 의원의 후보 등록 청원서 심의 청문회장 최명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토비앤 스타비스키 의원의 후보 등록 청원서 심의 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퀸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총 3,519개의 유권자 서명 중 2,243개가 효력이 없는 허위로 판명되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유효 서명 3분의 2가 허위인 것으로 판명된 만큼 이의 제기는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이 결정은 굉장히 잘못된 결정이고 굉장히 정치적인 결정이라는 것을 저희가 항의하는 그 뜻을 밝히고 싶고요. 또 어저께 밝혀진 사실이 스타비스키 의원이 본인의 변호사와 함께 어제 선거관리위원회를 직접 방문을 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그 서기관들과 앉아서 회의를 했습니다. 참 그거 자체도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히어링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지금 심사의 대상이 되어 있는 의원이 직접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을 해서 서기관들과 앉아서 회의를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한 행위고요. 그러나 1,296개의 서명은 유효한 서명으로 간주되어 1,000개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후보 자격 요건을 충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양측 변호사의 이의 제기와 반론을 통해 이루어졌지만 선거관리위원회의 무성의한 태도와 형식적인 서류 검토 절차로 진행되어 허울뿐인 심의 청문회가 됐습니다. We didn't do it with specificity, but we did do it with specificity. We followed their rules and used their symbols for their objections on the specifications. So they made up a rule today to deny us the opportunity to be heard. So what do you think about it? I mean, in your opinion? It's an injustice to the people of the city. It's an injustice to the objector, Mr. Lee. It's an injustice to the opposition candidate, Mr. S.J. Jung. And it looks as though the process is rigged against anyone who wants to challenge the Democratic Party establishment in Queens. 정승진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 커미셔너가 정당에서 지명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공정한 심의 자체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합니다. 청문회 하루 전 토비앤 스타비스키 의원의 선거관리위원회 방문과 비밀회동은 독립성과 비당파성이 우선되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과 당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KBTV 최명욱입니다. 이를 퀸즈 아파트에 강도가 침입해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 용의자는 체포 과정에서 경찰에 쏜 총에 맞아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김예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1일 오후 퀸즈 매스패스의 한 아파트에 강도가 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강도는 출동한 경찰의 총격을 받고 바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집주인이 외출 시 집안에 설치해놓은 감시 카메라를 통해 강도 침입을 목격,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출동한 경찰은 집 안으로 들어가 강도 용의자와 총을 두고 대리 끝에 그에게 총격을 가했습니다. 총상을 입은 용의자는 건물에서 나와 도주하려다 밖에 대기 중이던 경찰에게 검거됐습니다. 이번 사건의 용의자는 37세 남성 페릭스 페데즈로 그는 최소 6번의 강도 범죄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TV 김예은입니다.
전호환 부산대학교 총장이 뉴욕을 방문해 집단 지성과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진행된 이 포럼은 대뉴욕주과 한국대학동문총연합회 초청으로 마련됐고 30여 명의 총연 관계자들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전호환 부산대 총장은 이날 제대로 된 교육을 통해 대한민국이 바로 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에 맞는 교육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교육개혁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맞는, 우리나라에 맞는 교육을 올바르게 하자. 이게 제가 메시지였고, 그게 이제 집단지성을 키워서 우리나라가 시스템적으로 미래를 개척해 나가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포럼은 총연에서 처음으로 주최하는 것으로 앞으로도 대학 총연은 이 같은 자리를 지속적으로 연다는 계획입니다. 대학 총연의 본연의 역할을 찾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해 동포사회에도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으로 이런 포럼을 통해서 우리 교포 사회에 많은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또 도움이 될수록 정신적인 지주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이렇게 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여러 분야의 학자뿐만이 아니라 정치인 또 기업인 또 성공한 여러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우리의 모토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지난달 28일부터 8월 2일까지 5박 6일간의 일정으로 뉴욕을 방문한 부산대 전호환 총장 일행은 이번 포럼 이후에도 뉴욕 총영사관을 방문해 총영사관 간의 학술 분야 교류 방안을 협의하기도 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1일 지카 바이러스 전염 지역인 플로리다주의 임산부의 방문을 금지하는 새로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리 스캇 플로리다 주지사는 최근 이 지역의 모기로 인해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10건의 사례를 업데이트해 현재까지 플로리다주에는 총 14건의 지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플로리다 보건담당부는 새롭게 추가된 사례들이 마이애미, 데이드 카운티에 몇 마일 떨어져 있지 않은 한 지역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 지역 내에서만 전염이 활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이 주의보를 발령함에 따라 뉴욕시도 현재 여행 주의 지역에 라틴 아메리카와 캐리비안 이외에도 마이애미 지역을 추가했습니다. 한편 퀸즈 플러싱과 와이스톤, 스태튼 아일랜드 일부 지역엔 1일 밤 사이에 지카성 모기의 증식을 막기 위한 방역 작업이 전개됐습니다. 2일 오전 1시경 브루클린 베드포드 스터비션 할시 스트릿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한 명이 숨지고 다른 한 명이 총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아파트 앞에 주차가 된 피해자들이 타고 있던 SUV 차량에 한 남성이 다가와 이들에게 총을 쐈다고 전했습니다. 이 총격으로 운전자인 33살의 남성이 머리와 몸에 여러 차례의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사망했습니다. 조수석에 타고 있던 22살 여성은 몸에 총을 맞고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2일 뉴욕시청 앞 공원에서 뉴욕시 경찰국장인 빌 블랜튼의 사임을 요구하는 시위자들이 집결했습니다. 밀리언스 말치 NIC라는 이름의 이 시위 그룹은 뉴욕시경이 최고가 되기 위해선 그들의 변화를 촉구한다며 시위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번 시위 주최자인 네빌 헤스는 뉴욕시가 경찰의 무자비한 진압이나 저격의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시위는 비교적 평화롭게 진행됐고 그들은 이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계속해서 모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2일 빌 브렌튼 뉴욕시경 국장의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임은 앞서 전해드린 빌 브렌튼 해임을 요구하는 시위 직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김예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2일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기자회견을 갖고 빌 브레튼 뉴욕시경 국장의 자진 사퇴를 공식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빌 브레튼 뉴욕시경 국장은 오는 9월 사퇴합니다. 빌 브레튼 뉴욕시경 국장은 지난 7월 8일 빌 드블라지오 시장에게 자신의 사임 결정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임 결정 공식 발표는 이날 아침 뉴욕시청 앞 공원에서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된 빌 브레튼 경찰국장 해임 요구 시위 직후 이뤄졌습니다. 빌 브레트 뉴욕시경 국장은 2014년 1월 취임해 31개월 동안 뉴욕시경 지휘를 맡았습니다. 차기 뉴욕시경 국장은 현재 뉴욕시경감인 제임스 오닐이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KBTV 김예은입니다. 뉴저지주 로다이에 위치한 차량국에는 방문객들이 건물 밖까지 늘어선 광경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차량국 측은 이에 대해 내부 컴퓨터 시스템 결함 탓만을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예은 기자입니다. 1일 뉴저지주 로다이 모로비이클 커미션 건물 밖으로 접수 순서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줄이 길게 늘어져 있습니다. 이미 모로비이클 커미션 건물 안의 대기자도 포화 상태입니다. 이날 낮 최고 기온 화씨 80도가 넘는 땡볕 아래 서서 기다리는 대기자 지연은 수시간 동안 계속돼 시민들의 불만이 이어졌습니다. 온라인과 우편을 통해 지원되지 않는 운전면허 갱신과 여러 서비스 이용을 위해 온 시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제자리 걸음인 대기 라인에 야외용 의자와 양산 등을 꺼내는 시민들도 속출했습니다. 이에 차량국 측은 이날 지원을 컴퓨터 시스템 결함의 문제 탓으로 돌렸습니다. 차량국 측은 언제 이 컴퓨터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해결될지는 미지수라며 당분간 로다이 또는 뉴저지 내 다른 차량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단기간에 풀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KBTV 김예은입니다. 금문교와 샌프란시스코만이 내려다보이는 샌프란시스코의 프리시디오 국립공원에 한국 전쟁 기념비가 들어섰습니다. 이 도시의 군항에서 미군 장병들이 배를 타고 낯선 땅이던 한국으로 싸우러 떠난 지 66년 만입니다. 1일 오후 샌프란시스코 한국전쟁기념재단은 이 도시의 프리시디오 국립공원 내 광장에 설치된 한국전 기념비를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기념비에는 한국전의 경과와 의미를 설명하고 자유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이들의 공적을 기리는 내용이 새겨졌습니다. 주변에는 참전 용사들과 가족들, 기부자들의 이름이 새겨진 조형물들과 벤치가 놓여졌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를 또다시 노골적으로 비판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날 오하이오주 콜럼버스 유세에서 미국이 그동안 외국과 체결한 잘못된 자유무역협정, 즉 FTA 때문에 지역 경제가 망가지고 일자리도 없어졌다는 주장을 펴는 과정에서 한미 FTA를 거론했습니다. 트럼프는 힐러리 클린턴의 남편인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북미 자유무역협정에 서명한 이후에 오하이오주 콜럼버스는 제조업 일자리 3개 가운데 1개를 잃었고 또 그가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가입을 지지하는 협정에 서명한 이후 제조업 일자리 4개 가운데 1개를 뺏겼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힐러리는 우리의 일자리를 죽이는 한국과의 무역협정을 처리했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일자리 킬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힐러리 클린턴 지지율이 전당대회 효과 덕분에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1일 CNN 방송 등에 따르면 클린턴은 52%를 얻어 43%에 그친 트럼프에 9%포인트 앞섰습니다. 또 CBS 뉴스의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클린턴은 46%의 지지율을 기록해 39%를 기록한 트럼프를 7%포인트 앞섰습니다. 클린턴의 지지율 상승은 경선 경쟁자였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지지자들을 상당 부분 흡수한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CBS 조사에서 샌더스 의원 지지자 가운데 73%가 클린턴에게 투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가 아동 보호를 위해 성범죄자가 증강현실 AR 모바일 게임인 포켓몬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1일 가석방 상태인 성범죄자 3,000명이 포켓몬고를 다운로드 받거나 실행하는 것을 금지하라고 주 교정국에 지시했습니다. 주 당국은 가석방이 된 성범죄자들을 관리하는 보호관찰국에도 이러한 정책 도입을 권고했습니다. 뉴욕주가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은 성범죄자의 포켓몬고 이용이 현실 세계에서 포켓몬을 잡으러 다니는 아동들과의 접촉을 늘려 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포켓몬고 개발업체인 나인앤틱에도 편지를 보내 성범죄자의 게임 이용을 막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일 국제유가는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지속하면서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9월 인도분은 전날보다 55센트가 내린 배럴당 39.51달러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의 배럴당 가격이 40달러 아래로 떨어진 것은 4월 초 이후에 약 4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런던 IC 선물시장의 10월 인도분 브렌트유도 전 거래일보다 34센트가 떨어진 배럴당 41.80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미국 스타회와 해외 스타회 단신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30일 텍사스 로카트에서 공합선과 충돌한 후 화재로 추락해 16명의 사망자를 낸 열기구의 조종사는 음주운전으로 최소 4차례나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다른 상업용 여객기나 헬리콥터 조종사보다 열기구 조종사를 훨씬 허술하게 관리해온 미 연방항공청의 비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삼선 하원 의원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대신에 민주당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에게 투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공화당의 리처드 안나 하원 의원은 2일 시러큐스닷컴 기명 칼럼에서 나로서는 트럼프의 발언을 비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그는 공화당에 봉사하기에도 미국을 이끌어 나가기에도 부적합하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공화당에서 트럼프의 반감을 가지고 있는 연방 상하원 의원들이 적지 않지만 클린턴을 찍겠다고 선언한 현역 의원은 그가 처음입니다. 민주당 전국위원회 지도부 인사의 이메일 해킹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미국의 전자투표기기의 안전성이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정한 외부 세력이 미국의 전자투표기기의 허점을 틈타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면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 결과를 조작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투표 관리가 중앙이 아닌 지역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전자투표 시스템과 보안의 기준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누구라도 어렵지 않게 해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화당의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통합보다는 분열을 초래하는 선거운동 탓에 호텔 콘도 사업에서도 타격을 받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일 경제전문지 포천이 여행 전문 사이트인 흰멍크의 자료를 인용해 소개한 내용을 보면 2016년 상반기 트럼프가 소유한 호텔의 예약률은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58.56%나 급감했습니다. 특히 뉴욕시와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시에 있는 트럼프 호텔 예약률은 올해 1분기에서 2분기에 전년도 동기간보다 70에서 80%나 급락했습니다. IS를 추종한 10대 청년들에게 최근 살해가 된 자크 아멜 신부 장례식이 현지 시간 2일 오후 프랑스 루앙 대성당에서 거행됐습니다. 이날 장례 미사는 베르나르 카즈네부 내무장관을 비롯해 수천 명이 참석했습니다. 아멜 신부는 일주일 전인 지난 26일 생테튜엔뒤 루브르 성당에서 미사를 집전하던 중 IS 추종 10대 청년들에게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됐습니다. 미국의 소비 지출이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 상무부는 2일 6월 개인 소비 지출이 0.4%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의 전망치인 0.3%를 소폭 웃도는 것이자 5월의 증가율과 똑같은 수준입니다. 보스턴에 알록달록한 풍선을 단 아이스크림 경찰차가 등장했습니다. 보스턴 경찰을 상징하는 문양과 함께 무료 아이스크림이라는 글자가 차량 위 무늬에 새겨져 있습니다. 보스턴 경찰은 2010년도부터 펼쳐온 아이스크림 나누기 봉사활동을 발전시키기 위해 이 차량을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들의 공동체 정신을 키워주기 위해 시작한 이 행사는 지금까지 12만 개 아이스크림을 무료로 나눠줬습니다. 맥도날드는 햄버거빵에 들어가는 액상 과당을 줄이고 치킨 너겟과 소세지 등에 인공 방부제를 쓰지 않기로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맥도날드 미 사업부 대표는 이러한 전면적인 변화가 맥도날드 전체 메뉴 50%가량에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시 소식 이어집니다. 이어서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 전해드립니다. (8월 3일) 수요일은 맑고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화씨 80도, 섭씨 27도, 밤 최저 기온은 화씨 66도, 섭씨 18도가 되겠습니다. 4일인 목요일은 맑고 화창할 것으로 보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화씨 80도, 섭씨 27도, 밤 최저 기온은 화씨 66도, 섭씨 18도가 되겠습니다. 5일 금요일은 맑고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화씨 81도, 섭씨 27도, 밤 최저 기온은 화씨 72도, 섭씨 22도가 되겠습니다. 6일 토요일은 곳에 따라 소나기 또는 천둥 번개가 칠 것으로 보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화씨 89도, 섭씨 31도, 밤 최저 기온은 화씨 69도, 섭씨 21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KBTV 뉴스 투데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